우리 전주 한옥마을에는 동학혁명 기념관은 하루에 평일날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전시관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루에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동학인물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동학 판화가로 유명한 박홍규 화백이 약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작품입니다. 앞에 수원 최재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측으로는 동학 사상가들, 동학 교구주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동학혁명 실천가들, 동학 지도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수원 최재호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 준안 박인호 선생님 등이 계시고 왼쪽에는 손화종 장군, 전봉준 장군, 김덕명 장군, 김계남 장군 등이 쭉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뒤에 배경 그림에는 무명 동학혁명군들이 있고 한가운데 여성은 상징적으로 강릉의 여적주 여장군 이소사 여사를 상징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동학혁명군 백산봉기도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위에 김계남, 손화종, 김덕명 등등 이 동학 접주 대접주들이 같이 서 있고 어떠한 경문 낭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주하는 분은 수원 최재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상화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전해지는데 실물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에게 동학 2세 교주 자리를 물려주십니다. 약 35, 6년간 도가리 생활을 하면서 수원 최재호 선생 당시에 동학도인들이 약 한 5,000명이 계신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5,000명을 적게는 50만 명에서 많이는 100만 명까지 포덕 운동을 하신 장군이십니다. 제자 집에 갔는데 어린이를 조용히 하라고 매로 때리려고 하니까 해월 선생님이 절대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아이도 하느님을 모셨으니 하느님처럼 존중하라. 어린이 인권운동을 선언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버지가 동학인입니다. 그리고 동학을 천도교로 다시 선포하신 분이 3세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인데 셋째 딸과 방정환 선생이 결혼을 합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 가면 어린이 운동 기념비도 있어요.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이 시작되고 어린이날이 탄생됩니다. 칼로레 시오시오 이내시오 후제대시 시오로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검가도 지어서서 춤을 추셨다는 기록도 여기 전시되어 있죠. 광화문이죠. 집단 시위를 하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게 됩니다. 들은 것은 밤에 촛불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촛불 시위까지 연결이 되고 비서혁명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무혈 입성을 하죠. 묘유세가 개입을 하니까 동학군하고 왕군하고 만나서 왕명을 받아가지고 홍계원 초토사도 있었지만 김학진 전라감사하고 주로 전봉준 장군하고 주로 회담을 합니다. 12개조 패정개헌안이 나오고 27개조 패정개헌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통해서 패정개헌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곳 전주에서 전라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김구 애기 접촉한 게 학생들이 애기가 이렇게 늙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진이고 김구 선생이 18세의 약반의 나이에 황해도 해주 접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주성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근데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는 안민협치라 해가지고 동학혁명군과 광군이 협조해가지고 이게 패정개혁을 실천하잖아요. 미리를 실천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데 김구 선생이 속해있던 이 해주성을 점령할 때는요, 민관협치가 아니에요. 다 단죄되거든요. 거의 그냥 혁명정부를 구성하듯이 과감한 혁명을 실천을. 그래가지고 발견된 자료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관찰사, 황해도 감사도 새로 뽑아버려요. 그리고 각 분연의 군수들도 새로 임명하는 그런 자료까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혁명을 실천하는데 김구 선생이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해로 망명해가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훌륭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되죠. 전봉준 장군이 서울 감옥에 계시다가 재판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본 기자가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전해져 있어요. 전봉준 장군은 서울로 압송되어가지고 무수형을 합니다. 여기도 애시형 선생 15죄인 최시영 공학 교수한테 써 있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형사 타블로가 찍은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여기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추가가 좀 되어 있어요. 10년 전 것입니다. 3,644명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때 참여자가 30만 명이냐 50만 명이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 농민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수십 분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명예회복에 들어가 있는 분들 약 4,000명이 채 안 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동학농민혁명이 그 독립유공자 또는 참여자로 좋은 혜택을 받더라도 혜택 받는 분들은 수백 명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 동학이 계속 되면서 탄압을 받고 자기 조상이 동학에 참여했다는 말도 못하고 이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5대 사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이 됐고, 세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 5대 사업 중에 3개가 해결이 된 상태고 2개가 해결이 안 됐어요. 2개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소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장군을 비롯해서 동학농민혁명 무장된 참여자들이 아직도 소문이 안 됐어요. 그것을 국회 입법을 통해서 소문이 돼야 되고 국가보건부에서도 노력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5대 사업 중에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개정 때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 5.18 정신은 지금 현재 합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부마 항쟁하고 2개는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서나 학계에서나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 합쳐서 5대 군대 사업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설명 듣는 내내 전라북도 그 과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영웅들이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얘기를 감명 깊게 들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학을 통해서 성장했던 김구 선생이라든가 강정환 선생님,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셨는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떠나서 너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정신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감사합니다.